아직까지 해외에서 한국의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죠. 일본 역시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일본 도쿄 곳곳의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반드시 놓여있는 한국산 가공식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심 신라면만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웬만한 규모의 마트에는 불닭볶음면을 판매하고 있죠. 그렇다면 매운 음식이 보편적이지 않은 일본에 불닭볶음면 바람이 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5일 도쿄 신주쿠구 소재 삼양재팬 본사에서 만난 고혜정 대표는 운이 좋았다며 밝혔는데요. 2019년 1월 현지법인 설립 당시만 해도 다른 직원 없이 고 대표 혼자 시작한 삼양재팬의 매출액이 불과 2년 만인 2021년에는 5배로 예상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은 운 때문만은 아니었죠. 불닭볶음면이 출시된 건 거의 10년 전인 2012년으로 일본에도 한두 해 뒤부터 바로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인이 없어 도매상을 통해 수출했었고 수입품을 알리는 라벨을 붙여서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현지 일본 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홋카이도 출신 제일동포 3세인 고 대표가 일본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지역 슈퍼마켓 체인을 겨냥하여 본격적인 수입에 나섰는데요. 오래지 않아 판매처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고 이제 웬만한 현지 슈퍼마켓에선 불닭볶음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일본인들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인도 매워서 쩔쩔매는 라면으로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선호하게 된 이유로는 MZ세대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을 꼽았는데요. 고 대표는 일본 라면 시장은 6조 1천억 원에 이르지만 한국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중 1.5%에 불과하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라면의 매운맛을 선호하는 층은 일부의 마니아층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젊은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점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죠. 또한 그는 일본의 20, 30대는 정치와 무관하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올해 6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도 무려 1,100명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깜짝 놀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면접 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요리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지원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동포 3세인 고 대표는 한국과 제일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는 도쿄한국학교의 이사를 10년째 맡고 있으며 이번 도쿄올림픽 때는 선수단을 직접 방문하여 불닭볶음면 등 음식을 제공했죠. 그리고 고 대표는 신입 채용도 늘리고 좋은 기업 문화도 만들어 이곳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불닭볶음면 인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온라인 한국 이색 체험이 이슈화되었는데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9일 일본 현지 관광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랜선 라이브 전남 온라인 체험 여행을 인기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행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전남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일본의 한국 여행 전문 업체와 전남 지역 여행사가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전남도는 체험 여행 상품 운영 시 필요한 재료는 전남 현지에서 구매하여 일본 참가자에게 배송되게끔 하여 참여자의 관광 소비를 통한 지역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기획했죠. 이번 온라인 여행 상품은 쑥떡 만들기, 전통 조각보 가방 만들기, 코차 체험, 3회차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명인이 직접 체험을 선보이고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쑥떡 만들기 체험 상품의 경우 2018년 목포 음식 명인 인증을 받고 대한민국 한식대가 칭호를 받은 목포 박수정 시로랑절구랑 대표가 쑥떡과 꽃송편 만들기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전통 조각보 체험 상품은 나주 천연염색공방 상주 작가인 정은경 작가가 한복천을 활용한 가방 만들기로 진행했고 정 작가가 나주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과 나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꽃차 체험은 송이자 꽃차문화진흥협회장과 일본에서 한국 약선요리 전문가로 활동하는 신카이 미야코 전남도 명예 홍보대사가 함께 진행했는데요. 송 회장은 한국의 꽃차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담양에서 직접 채취한 꽃으로 차를 만들고 꽃차와 어울리는 음식과 꽃차를 시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참가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어 실제로 전남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라며 말했는데요. 또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지 먹거리를 맘껏 즐기고 실제 체험도 하고 싶다고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여행 상품은 보는 여행에서 체험 여행으로의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상품 기획으로 랜선 여행뿐만 아니라 실제 전남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2020 도쿄올림픽이 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죠. 도쿄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개막 후에도 비판과 이슈들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에서 우길기 형상 구조물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올림픽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우길기 형상 구조물에 대한 항해 메일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메일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 세계 IOC 위원, 자크로게 전 IOC 위원장 등 IOC 명예회원에게도 함께 전달되었는데요. 올림픽 헌장 50조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시설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역 안에서는 정치, 종교, 인종적 시위나 선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에서 우길기 형상 구조물이 설치되어 올림픽 헌장 50조에 위반되었죠. 서 교수는 IOC는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서 전쟁 범죄에 사용된 우길기를 스포츠 클라이밍 구조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기존 빨강원에 16갈래로 퍼져나가는 우길기만 문제가 아니라 우길기를 의도적으로 형상화한 디자인도 큰 문제라며 대한체육회 등 정부기관에서는 강력한 항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더링 3번 과제 모양에 대해 작은 노란색 홀드로 구성된 일본의 우길기 모양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유럽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유로스포츠, 아웃사이드 등 해외 매체에서도 라이징 선으로 설명했죠. 앞서 안병 여제 김자인도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그는 왜 굳이 그런 디자인을 볼더링 과제에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애플 아이폰 12의 내구성을 홍보하기 위해 선보인 광고 영상에서는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광고에는 요리에 사용된 냄비의 디자인이 마치 우길기 문양과 흡사하다는 주장인데요. 서경덕 교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비즈니스 해당국에 관한 국민적 정서를 정확히 인지할 줄 알아야만 한다. 애플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